안녕하세요. 엘사운드의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새로운 공연장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계기는 그거였어요. 제가 오랫동안 한 3년 동안 코바를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꼭 가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첫날에 잠깐 방문을 했어요. 동양 디지털이라고 해서 보통 우리 이제 방송국 콘솔, 음향 콘솔을 많이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예전에 스투더 콘솔을 많이 이제 납품을 하다가 스투더라는 회사가 조금 어려워지면서 라보 콘솔, 독일의 라보 콘솔을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도입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사장님하고 이제 친분이 있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 올해 9월달에 새로 이제 오픈하게 되는 아레나 공연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MSG 스피어라는 그런 공연장이 있는데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간혹 이제 접하긴 했었어요. 그 사장님 말씀은 그 공연장의 핵심적인 음향 시스템이 라보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관심이 좀 가게 된 거고 그 이야기가 제 머릿속에 이제 꽂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한 것들이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과 좀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 영상을 볼 텐데요. 그 아레나 공연장에 관련된 소개 영상이거든요. 잠깐 보신 후에 바로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 크기는 잠깐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 대표적인 그 호텔이라든지 그 구조물들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조물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공연들도 보면은 3대 쇼라고 하잖아요. 카쇼, 오쇼, 밈쇼. 저도 이제 공연을 보고는 왔어요. 너무나도 이제 서커스와 수중 발레가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 그런 공연인데 너무 볼거리가 많은 곳이긴 해요. 그렇게 세계적인 모든 쇼가 집결되어 있는 라스베가스에서요. 요번에 아레나 공연장을 새롭게 이제 만드는데 정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구 형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구 형태의 공연장을 만든 거예요. 그 외부에는 더더욱이나 LED로 이제 다 이제 도배를 한 거죠. 그 외부에 이제 스크린의 크기,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이 이제 도배가 될 텐데 그 평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16,300평? 그러니까 16,300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LED가 이제 도배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전에 영상에 보셨듯이 내부 안에도 이제 전체를 다 LED로 도배를 하는데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15,000평 정도가 이제 LED 스크린으로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는 것처럼 그 외부의 LED 스크린을 통해서 나온 어떤 영상물이 정말 다양한 영상물이 나올 수 있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구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어떤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잠깐 보시겠지만 그 내부 안도 보면은 그 관객석 있잖아요. 관객석의 입장에서를 보면은 전체 돔 형식으로 전체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각도의 모든 시야각들이 실제와 같은 느낌을 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는 건 이 극장 자체는 이제 4D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4D라는 건 뭐냐면 이제 실감, 이게 의자도 움직일 수, 뭐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이제 구름 같은 거, 뭐 아니면 바람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일단은 크기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지름이 이제 구 형태를 갖춰 있으니까 지름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지름의 길이가 157m라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103m라는 거죠. 와, 상상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157m의 지름에 높이가 100m의 이 구 형태의 어떤 모습이 스크린을 통해서 LED 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것이 표현됐을 때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그 어마어마함이 라스베가스는 예전에 한번 갔다 오고는 가보질 않았는데 이 공연장 때문에서라도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또 바뀌게 됐어요. 자, 지금 보는 이 그림은 관계된 사진들을 좀 추려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이제 기초 단계에 있을 때의 사진이겠죠. 뭐 건축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중심은 이제 돔 형식의 형태의 건축물을 만든다는 게 참 쉽지는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제 큰 공연장을 만들거나 교회를 만들다 보면 이제 돔 형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대부분 이제 땅을 파서 이제 사랑의 교회처럼 이렇게 땅을 파서 상층부는 이제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만드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돔 경기장처럼 지상 위에다 만들려고 하다 보면 와, 그만큼 그 무게 중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중심이라는 거죠. 가장 상층부에 이 부분을 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둥을 세워서 힘을 제일 많이 받는 그 중심을 만들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돔 형식으로 이제 만드는 어떤 건축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 이제 구성이 됐고 돔을 만든 다음에 그 내부 이제 설계가 이제 들어가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게 되면 그 외부의 구의 형태와 내부 안의 구의 형태가 좀 다르겠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떤 공연장이기 때문에 음향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스크린, 영상이라든지 다양한 시설물들이 들어가겠죠. 이제 공조라든지 기구 설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연장의 이제 객석을 외에 나머지 공간은 이제 유휴 공간으로서 이제 뭐 쇼핑몰이 됐든 뭐 다양한 어떤 시설물들이 아마 들어가게 될 것 같고요. 이제 공연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인가?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지금 로켓가 이제 상공으로 비상하는 모습이겠죠. 그러니까 올라갔을 때에 그 연기의 표현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하늘 위로 솟구쳐 올라가는 그러니까 천장 높이가 상당히 높으니까 그 올라가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뭐 만약에 이제 어떤 가수 공연을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다채로운 효과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뒤에 백월 자체가 워낙 어마어마한 스크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그 패턴이라든지 인공적으로 만든 어떤 형태의 영상은 뭐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실사 영상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로켓가 올라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숲속에서 달려가는 모습이라든지 뭐 자동차가 지나가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전에 빙하 속을 지나가는 어떤 그런 영상이라든지 이런 다채로운 영상을 이제 보여주고 싶을 때는 촬영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 촬영 자체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방으로 이제 구 형태의 사방으로 고퀄의 영상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와, 이 촬영하는 기술도 엄청나겠다. 그래서 이제 MSG라는 스튜디오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안에서 그 스튜디오에서 아마 이런 영상물들은 이제 만들어서 이제 제공하고 이렇게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무대가 9월 달에 그러니까 올해 9월 달에 있을 첫 공연. 정말 중요하죠. 공연장을 했을 때 지난번에 인제 얘기하면서도 첫 공연이 누구가 하냐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첫 공연에 전설적인 락 밴드죠. U2가 인제 공연을 쓴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U2라는 팀을 제가 알게 된 거는 옛날에 We Are The World 지난번에 퀸을 퀸으로 만들었던 그 공연 그 공연의 실황에서 U2 공연도 그것도 상당히 유명했던 공연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그 전설적인 U2가 첫 데뷔 무대를 장식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는 저는 음향에 관계된 사람이기 때문에 음향에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잠깐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은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사용하는 스피커를 들어보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16만 4천 개가 근데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스피커가 16만 4천 개. 그러니까 아주 작은 스피커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이 그 스피커의 어떤 모습을 구성한 어떤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깐 이제 차용을 해봤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이제 빔포밍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회의라든지 회의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 회의 시스템에서 빔포밍, 스피커의 조합을 어떤 특정 방향으로 보낼 수 있게끔 그 위상을 조절을 해서 이쪽으로 보낼 것이냐 이쪽으로 보낼 것인가 뭐 이런 걸 결정하고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빔포밍 기술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내가 특정 사람에게 집중할 수 있게끔 위상의 어떤 튜닝을 통해 가지고 그 기술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된 건데 이거를 이제 음향 쪽에서 이제 사용을 한다라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모, 그러니까 이제 자석 수가 2만 석이 넘어가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제 공연장에서 빔포밍 기술을 사용한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꼭 의구심이 생겨요. 이 정도 공연장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스피커가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뭐 일반적인 스피치 전달 목적이 아니라 어떤 공연장의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고 충분한 SPL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음압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음압 제공을 빔포밍 기술로 할 수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해요. 저도 그런데 근데 이 회사에서 입장에서는 어떤 검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데뷔를 한 거예요. 미리 한번 시연을 한 거죠. MSG Sphere Immersive Sound Technology라고 해가지고 뉴욕에서 이게 데뷔를 한 거예요. 이 공연장이 있거든요. 비컴 극장이라고 해가지고 이 극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빔포밍 기술을 적용을 한 어떤 공연장을 오픈을 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신뢰성은 이제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이 음향 설계가 들어갔을 거고요. 그 음향 설계를 통해서 아마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라보라는 회사 자체는 정말 유명한 회사이긴 한데 여기서 어떤 기술을 써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그 모든 그 16만 4천 개의 스피커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의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근데 정확하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접한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첫 공연 이후에는 이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한번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는 시간. 나하고 접목되지 않는 부분이야라고 이제 배제하는 것들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서치하고 배우고 또 내 환경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좀 생각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음향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 만남을 또한 기대하면서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